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송가인님 내세워서 그냥 이런 이슈들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실제로 국악인들이 체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지용입니다. 지금 가수 송가인님이 국악계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교육부에서 몇몇 안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악교육을 축소를 시킨다 뭐 이런 안건들이 나왔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국악인들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악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초등학교 때 단소, 장구 이런 거 안 배워보면 사실상 평생 가도 배울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교육과정에서 좀 하니까 어릴 때라도 국악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악에 관심이 생겨서 국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뭐 국악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사실상 1에서 한 2% 정도밖에 없고 다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국악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얻고 이러면서 국악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서 국악 축소라는 안건이 나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국악인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래도 좁아 터지고 사람이 없는 판인데 앞으로 어린 친구들이 안 올라온다. 어떻게 보면 이제 레슨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이런 작은 금전적 손해부터 멀리 보면은 국악계의 미래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악인이었다가 가수가 된 송가인님을 필두로 이자람님 같은 스타 국악인들까지 다 나서서 이번 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입장이 또 나왔거든요. 국악을 축소시킬 예정이 없대요. 교육제도 성취 기준에서 간략화 요구가 있어서 이것저것 손을 대보고는 있는데 이름만 바꾼 거고 국악의 중요도 그대로 가져가겠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장단인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이슈가 생긴 만큼 정말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대한민국 국악계의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와서 이자람, 송가인, 무형문화재분들 이런 분들이 뭐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악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는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K-POP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게 누군가는 웃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K-POP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악계와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뭐 유망주라고 하는 잘 나간다고 하는 청년 국악인들하고는 거의 발이 닿아 있거나 한 달이 걸치면 다 압니다. 무형문화재분들 공연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전라남도까지 내려가서 보고 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뭐 국악단이 공연을 하면 초대장도 날아오고 시간 맞으면 자주 보러 갑니다. 실제로 청년 국악인 분들이랑 콜라보도 많이 했고 예전에 뭐 한복을 알리기 위해서 K-POP과 국악을 퓨전시킨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해서 올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튼 이렇게 국악인들이랑 굉장히 연이 많이 닿아 있는 편에 속하는데 국악인들이 국악계에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닥이 너무나 좁고 파벌이 심해서 뭐 말 한마디 꺼낼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제3자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들께도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뭐 교육부가 국악을 홀대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기 전에 왜 국악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뿅. 자, 국악인들이 얘기하는 문제점 1번입니다. 국악은 지금 자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악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예요. 국악은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다 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국가 지원금이 없으면 국악 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뭐 전통이라서 재미가 없니 어쩌니 해도 우리나라 국악만큼 오래된 서양 클래식 쪽은 잘만 유지되거든요. 정말 지원금은 예체능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수준으로 국악계는 늘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금만 받아도 윗선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거기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려고 한다던가 이런 시도 자체가 너무나 적어요. 심지어 청년 국악인들이 국악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보려고 K-POP이랑 합친다던가 서양 음악에 국악을 섞는다던가 뭔가 퓨전한 장르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쟤는 전통을 훼손하네.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가 아니다. 어린 게 벌써부터 이상한 겉멋 만들어가지고 예술가 정신을 버리고 이딴 소리가 나옵니다. 수백 년 전에 나온 맨날 똑같은 노래 그거 부르고 있으면 그냥 국가에서 지원금 빵빵하게 쥐어주니까 그거만 하는 게 진짜 국악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나이 50, 60, 70 먹으신 분들이 다 지원금 받아 먹는 거지 청년 유망주들은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대중성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어야 뭐 나중에 순수하게 국악만 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집에 돈이 없으면 국악을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냥 돈벌이가 전혀 안 되고 쫄쫄 굶어가면서 윗분들 물러나실 때까지 순수
순수한 국악만 해라,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생겨버리는 건데, 어쨌든 국악이 전통, 보존 이런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상 자력으로 굴러갈 수 없는 동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뮤지컬 정규 수업에 가르치는 학교 있나요? 없죠. 그런데 뮤지컬은 잘 굴러갑니다. 좋아하는 팬덤도 많고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어느 정도 돈도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중과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선택을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퓨전을 하고 장르를 늘리고, 뮤지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용과 나온 무용수들이랑 성악하던 사람들만 하던 장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되었고 정립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국가 지원금도 국악에 비해서 턱없이 적고 교과서에도 안 나와도 사람들은 국악보다 뮤지컬을 더 많이 봅니다. 자력 유지가,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국악은 그게 안 돼요. 서양 클래식도 가능하고 뮤지컬도 가능하고 다 자력 생존이 가능한 문화들인데 국악은 지금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라도 실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뿅. 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전통 클래식 장르 중에 트레이닝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장르는 국악밖에 없습니다. 국악인은 무조건적으로 플레이어에게 국악을 배워야 합니다. 판소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판소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유명한 판소리꾼의 제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국악에서는 스승이 누구인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누구 제자 이런 타이틀이 우리로 치면은 서울대, 고려대 출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학벌처럼 엮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판소리꾼 제자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들 연세가 지긋하시거든요. 그분들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소리 내는 방법을 배워오신 분이라 사실상 트레이닝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악을 해도 뮤지컬을 해도 실용음악을 해도 다 각자 발성법이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소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발성악이라는 건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제자로 들어가면 그분들은 그냥 탑 플레이어죠. 엄청난 재능과 괴물 같은 실력으로 인간 문화재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되는 겁니다. 트레이닝 방법이 없어요. 임재범한테 발성법 알려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배에 힘을 줘라, 소리를 올려라, 앞으로 밀어내라, 멀리 보내라, 그냥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세고 뺐습니다. 이건 그냥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어린 시절 판소리를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타고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목이 다 찢어져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재풀이 얇아지겠죠. 인재풀이 얕은 클래식 쪽일수록 트레이닝법이 점점 정교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끌어올리는 트레이닝법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정상이에요. 그런데 국악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뿅.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돈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된다기보다는 돈을 안 주려고 해요. 우리나라 예체능에서 지원금 제일 잘 나오는 분야가 국악인데 돈이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돈을 버는 사람 따로,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국악을 알리기 위해서 청년 국악인들이 해외 순방 공연 같은 걸 나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해외 순방 공연을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면 돈을 많이 받고 나갈 것 같죠. 쥐꼬리만큼 줍니다. 진짜 돈 100만 원 지어주고 해외 내보내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시킵니다. 공연이 라 하면 연습하는 시간이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해외에 나가서 또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한 달 꼬박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해외를 다녀왔는데 100만 원 손에 쥐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너의 커리어가 어쩌고 해외에 나간 게 어디냐, 국가대표 아니냐, 영광스러운 무대 아니냐, 이딴 소리나 위에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돈 100만 원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나이 때 탑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분야의 탑급이 한 달 동안 연습해서 해외 순방 나갔는데 일주일에 100만 원 받아서 돌아옵니다. 이게 뭐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그것보다 아래급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적게 줍니다. 진짜 실제로 돈이 그거밖에 안 나와서 저거만큼 주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뭐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국악 공연을 올리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청년 국악인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합니다. 처음 공연을 하자고 계약이 들어올 때는 공연을 올리면 한 3,400만 원 정도 쥐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공연이 끝나면 갑자기 100만 원만 달랑 입금이 돼요. 뭐 처음에는 그만큼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 미안하다 이러면서 100만 원만 준대요. 그러면은 그거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공연한 국악인들은 생활이 되겠습니까? 계약이고 짜시고 이렇게 줘도 입도 뻥긋 못합니다. 왜냐면 바닥이 겁나게 좁거든요. 여기서 말 괜히 잘못 꺼냈다가 다른 선생님 눈밖에 나거나 하면은 그게 더 손해니까요. 음악과 퀄리티, 좋은 콘텐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장르가 아니라 그냥 서열이 더 중요한 동네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저는 국악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국악 특유의 리듬감은 퓨전했을 때 정말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주고요. 저도 그런 작업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악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교육 제도에서도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호소를 하기 전에 본인들이 왜 교과서에 넣어서 무조건적인 교육이라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 모르는 장르가 되어버렸는지부터 다른 전통 장르랑 비교하면서 바꿔나가려고 해야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송가인님 내세워서 그냥 이런 이슈들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실제로 국악인들이 체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전통 문화도 결국에는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건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어져 온 겁니다. 세상에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진 문화도 진짜 많습니다. 전통 문화라는 이름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걸 열심히 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에 도태될 겁니다. 그리고 사라질 겁니다. 호소하기 전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